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드릴 말씀 중에 어떤 아젠다를 드리고 강의가 아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봤으면 합니다. 우선 음악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대주제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 아까 이영지 교수님께서 그 저를 소개시켜 주셨듯이 2002년도에 이영재 교수님 초청으로 처음 호서대 디지털 음악과에서 특강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의 특강 주제는 VSTI 그리고 VST 가상악기, 가상 이제 스튜디오에 관련된 플러그인에 관련돼서 미래는 이런 플러그인들이 대중화되고 대부분의 모든 음악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실제 외부의 신세사이저가 아닌 그런 소프트 앱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고요.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그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OS 자체도 클라우드화 될 인터넷 속도가 빠르면 뭐 그런 부분들도 그 당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당시 이후에 호서대 디음과 겸임교수로 그 전공 실기와 클래스를 하면서 1호 제자가 있었습니다. 윤상조 현재 교수님으로 호서대 지금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함께 참석하셨는지요? 예, 참석하셨으면 이제 여기 어디 인원이 많아서 쭉 제가 이 화면을 넘겨볼 수는 없으나 예, 반갑습니다 윤상조 교수님. 네. 그리고 호서대하고는 참 인연이 많고요. 또 늘 앞서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음악의 선두 그 주자로서 개설이 됐죠. 2000년 초반에. 그래서 참 재밌게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SM 엔터에서 고문과 SM 유니버스라는 곳은 현재 교육기관으로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미래에는 메타버스화되는 그리고 전 세계의 학생들이 그 함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과 미네르바 대학과 같이 4년 중에 7회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의 기숙사에서 머물며 문화 체험을 하고 또 현지의 음악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앞으로 미래적인 교육기관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경희대 서울 캠퍼스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초빙 교수로 강의를 하는데 전 학생이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이란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현재 한류 문화의 그 전 세계 붐으로 인해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K-팝 또는 한류 문화를 배우러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클래스당 현재 50명 정도의 유학생 그런 클래스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의 이 문화 산업의 리더로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알다시피 BTS도 그렇고요. 이제는 전 세계 그 빌보드의 넘버 원을 몇 회씩이나 이제 차지하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화 산업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나의 대기업의 그 어떤 경제 이익보다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변천.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거도
조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키워드를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문화산업의 탄생과 발전은 경제적, 동시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흐름과 함께 한다. 대중음악 산업은 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고 발전 또는 퇴보될 수 있다. 또한 미디어와 함께 발전하며 이에 따라 시청 가구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의 서양 음악, 즉 국악이 아닌 음악으로 봤을 때는 1910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45년까지는 트로트라는 산업이 주도를 했고요. 음악 산업의 대부분이 사실은 일본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시절입니다. 한국의 히트 레코드사라고도 있었고요. 또 일본의 컬럼비아 레코드, 원래는 미국의 이제 회사였으나 일본과 합작해서 했죠. 이런 곳을 통해서 한국의 이제 가수, 지금은 이제 셀러브리티라고 하죠. 이 셀럽들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트로트라는 하나의 그 장르 또는 하나의 시기라고 보고 1945년부터 50년까지는 스윙의 시대라고 저는 한국에, 왜냐하면 미군정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트렌디한 음악, 전 세계의 현재 EDM과 같은 음악의 스타일은 이 당시는 스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Sing Sing Sing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드럼의 탐탐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나오는 베니 굿맨이라는 빅밴드의 히트곡인데 그 노래만 나왔다 하면은 클럽의 모든 스테이지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그 춤을 추는 거죠. 스윙 댄스를요. 그러다가 이제 프랭크 시네트라가 등장하면서 하나의 획을 긋는 시절이 됐죠. 그게 바로 지금의 아이돌 뮤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년, 60년 시절에 여러 가지가 좀 혼재하게 됩니다. 전통과 한국의 전통적인 음계를 바탕으로 한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 도레미솔라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과 또 일본의 음계와 일본 스타일의 두 박자 리듬, 그런 쪽과 또 서양의 음악이 좀 혼재됐고요. 그러다가 60, 70년대 되면서 영국의 비틀즈에 의해서 전 세계 음악의 그 소위 지금의 BTS와 같은 하나의 대단한 그 바람을 일으키죠. 비틀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클래식한 음악입니다. 비틀스의 Yesterday의 반주를 보시면은 스트링 쿼르텟이 반주를 하죠. 그 당시로서는 그런 음악들이 획기적인 스타일이었었고요. 그 비틀즈를 프로듀싱한 분이 있었답니다. 제가 자세한 어떤 기록은 살펴보지 못했으나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의 전 세계를 이끌며 지금까지도 비틀즈 그러면은 그들의 음악은 수많은 리메이크가 되고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불려지곤 하지요. 이 수많은 곡들과 수많은 어레인지, 수많은 리마스터링 또 것이 하나가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 NFT화 이제 될 겁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80년, 90년대 한국에는 발라드 소위 굉장히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70년, 80년 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이슈가 됩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락해서 제1회 대학가요제가 나왔고 그 당시 서울대 샌드페블스의 곡이 대상을 받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상당히 좀 한국의 정치적으로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되면서 수많은 곡들이 금지곡도 당하고 금지됐던 가수들은 전부 대부분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셨고 뭐 이장희, 양희은 등등 많은 선생님들이 그랬던 시절이고 네. 그 정도의 과거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도 음악 산업에 관련되는 분야에 많은 레코드사도 있었고요. 또
기획이 계획된 기획이 아닌 어떤 일종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입섬을 통해 어떤 가수가 잘한다더라, 어떤 가수가 굉장히 인물이 펀치하다 그러면은 함께 제작해 볼래 하고 제작자가 이제 되는 이런, 지금으로 하면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굉장히 영세할 뿐더러 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약했던 이런 시절인데요. 와 더불어 당시에도 커다란 레코드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구 레코드사, 성음 레코드사, 현대음반, 또 서라벌 레코드사 등등 수많은 레코드사에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녹음도 할 뿐 아니라 제작도 하는, 그리고 게다가 외국의 LP 음반들을 라이센스로 제작하는 커팅 머신기 이런 것까지 해서 하나의 공장과 또 그 프로듀싱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또 전문가에 의한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듯이 경영은 경영 전문가가 해야 되고 음악은 음악 전문가가 해야 되고 노래는 노래 전문가가 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페셔널한 지금 현재 시스템일지인데, 이 당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약했던 시절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그랬었는데 현재로 넘어오면서 이런 대중음악의 기획력에 있어서의 그 하나의 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저는 당시 나무기획이라는 기획사의 장고웅 선생님하고 전속 작곡가를 계약을 맺기 몇 시간 전인 밤에 이수만 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종환 씨, 우리 제 모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만입니다. 이러거든요. 이러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한번 기획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새로 미래적인 음악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저쪽 장공 님에게는 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해서 제가 다음날 SM에 함께하게 된 상황이 됐고요. 그 전에는 이수만 1집을 제가 프로듀싱하고 작곡하고, 그 당시에 시퀀싱이라고 하지요. 지금은 이제 뭐 미디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해서 샘플러를 사용해서 음악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집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함께 기획사의 창사 멤버가 된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이수만 2집 전곡을 프로듀싱하고 작곡하고 했었고, 유영진 1집 프로듀싱, 그리고 또 미디 프로그래밍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 당시에 체계적이고 이런 어떤 계획하에 음악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2,000명이 넘는 임직원과 SM 엔터 그룹 내의 계열사가 10곳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 많은 이제 과정들을 거쳤지요.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도 거쳤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어떤 타이밍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잘 맞으면서 현재까지 발전을 하고,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음악 컨텐츠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계속 R&D를 하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비즈니스의 방향들, 그다음 비즈니스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자, 지금
다음 이제 키워드로요. 디지털 음악 시장의 변화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디지털 음악 여러분 그 예전에는 우리가 악이라고 불렀고 하나하나의 LP 애널로그 시절이 있고 CD 음반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음원이죠. 그래서 음원화되고 스트리밍화되고 차별화되는 그리고 보편화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포티파이 여러분 스포티파이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봅시다. 스포티파이 사용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멜론 사용하시겠네요. 멜론. 네. 몇 학생 계셨고 멜론. 그러면 여러분 타이달 사용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타이달. 와, 반갑습니다. 타이달. 예. 저는 세 가지 다 사용합니다. 근데 타이달 반갑습니다. 차별화된 곳이 타이달이고요. 타이달은 24비트 96kHz에서 192kHz까지 마스터링 음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타이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체 내에서 음원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비욘세, 어셔, 샘 스미스 등등 몇은 전속으로 그들이 최근에 제작한 2496 파일 또는 더 넘어가서 190 이제 이 파일까지 되겠죠. 예, 를 독점으로 공급합니다. 그것이 차별화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스포티파이랑 차별화된 것이죠. 국내 멜론 같은 경우에는 한때 플락이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플락 파일들 웨이브 파일의 한 2분의 1 정도 압축률을 보이고 있고요. 무손실 음원으로. 근데 현재 스트리밍이 발달한 거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은 역시 고속 인터넷화 되면서 2496의 파일을 실시간으로 에러 없이 끊김없이 보낼 수 있다는 거에 또 하나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 기술이 바로 MQA라는 기술입니다. MQA. 그래서 MQA는 Master Quality Author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소니에서 DSD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고음질의 음원을 어떻게 하면은 스트리밍 보낼 때 작은 사이즈로 보낼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DSD가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슈퍼 오디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MQ에는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24192 전송이 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기술로 인해서 전 세계의 오디오 애호가들은 원래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실제 파일화 되어 있는 슈퍼 오디오가 아니면은 인정을 안 했었나. 그 대부분들이 타이달의 음질을 이제 들어보고 전부 타이달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이달은 고음질 HD 우리 소위 화면의 구성 봤을 때 여러분 옛날에는 풀 HD 그러면 우와 좋다 이랬었죠. 1920 곱하기 1080 레졸루션인데도요. 그게 UHD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3840 곱하기 2160 훨씬 더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선명한 입체감이 보인 정도의 선명함을 하는 게 유지되듯이 여러분 이 음원과 사운드 퀄리티라는 것은요. 바로 블라인딩 테스트에서 듣고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맛집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별로 무슨 맛인지 모르는 평양냉면이 있습니다. 닝닝한 맛에 이게 왜 먹지? 국물은 뭐 간도 없어 이랬는데
한 10번만 드시고 그 이후로 계속 들으면 거기에 중독되듯이 빠집니다. 음원이 그렇습니다. 타이달 음원으로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스포티파이로 한번 바꿔보면요. 그런 어떤 느낌에 표현할 수 없는 느낌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CD 시대 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냥 1644, 16베이트에 44.1kHz에도 충분하다고 귀국을 했는데 지금은 아닌 시대가 된 거죠. 네. 이런 점에 특화된 타이다를 여러분들한테 저는 권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운드가 무엇인가, 정말 좋은 사운드를 내는 음향 기자재가 무엇인가, 마스터링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기자재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가. 예를 들어 한국의 소니 코리아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사용되는 기자재 이런 것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정말 좋은 사운드를 만들면 그건 역사적으로 계속 앞으로 남는 하나의 사운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래서 스포티파이, 뭐 멜론, 한국의 벅스 뮤직 등등 많이 있고 전 세계에서는 스포티파이가 가장 많은 유저층을 확보하고 있고 전문 오디오 쪽은 타이달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은 계속하면서 점점 공룡화될 것이다. 문화 산업에 있어서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적자 생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포티파이가 거대 공룡으로 전 세계를 블랙홀처럼 그냥 마구 이제 흡수하는 그런 지금 추세이죠. 작은 회사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전 세계 최다의 음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스포티파이죠.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전 세계를 지금 유저층을 확보하고 있고 전문 유저층이 타이드를 되고 이런 상황이고 한국도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글로벌화되지 않으면 멜론, 벅스 이런 것들이요 글로벌화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잠식당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OTT도 똑같죠.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곳이 그냥 전부 빨아들이고 있죠. 한국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분발해야 되고 이게 전쟁터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홍정화 교수님, 네. 죄송한데 지금 화면 공유 혹시 화면 있나요? 화면 공유 안 되고 있는데 없는 거 맞나요? 아이고 제가 여기 데스크탑으로 해서 계속 화면 공유를 했었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공유 네, 중입니다. 지금 이제 혹시 됩니까? 네 지금 되고요. 저런. 여기 채팅방 저희가 계속 올렸는데 채팅방 보시면서 수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미리 네. 교수님께 받은 목차를 채팅방에 올려놓긴 했는데 혹시 화면 있으시면 공유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화면이 공유가 되는 상황이겠죠? 네. 데스크탑으로 돼서 네네. 예, 파일로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그, 자, NFT나 조금 더 미래 산업 쪽 얘기 전에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손바닥에 잡힐 만한 작은 책인데요. 책 제목이 디지털 시대의 음악 산업입니다. 제가 여기 채팅방에 적겠습니다. 요 책이 작은 책이지만 굉장히 알차게 나와 있어서 제가
경희대 대학원에서 요 책을 교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간된 지는 오래되었으나 현재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여러분 저작권법 또 엔터테인먼트의 구조, A&R 팀 예를 들어서 그다음 캐스팅, 여러분 프로듀싱 본부 이런 어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영주 교수님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NFT라는 말이 요즘 아주 많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 NFT가 무엇인가? Non-fungible token.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토큰.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고허의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은 오직 한 개죠. 유화가. 그 작품이 한 개이듯이 음악도 하나가 그 음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BTS 팬이라면 음원을 스트리밍 음원으로 듣는 팬들 아미도 CD를 구입합니다. 왜? 수집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CD를 한 10가지 정도의 사진을 각각 다른 버전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그런 앨범들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역사적으로 희소성을 띄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겠죠. 과거의 LP 시대 레코드판이 희소성을 띈 레코드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틀즈의 앨범 중에 LP판은 처음에 커팅 머신으로 찍을 때와 수십만 장 찍은 후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음질이. 그러면 제일 처음 찍었던 거는 음질과는 상관없이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전 세계 역사에 비틀즈가 처음으로. 그러면 경매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수백 배, 수천 배 뛸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NFT입니다. 앞으로는 음원 하나하나와 셀러브리티와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응용화된 것. 예를 들어 리메이크, 그다음 엔지니어에 따라 다른 소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사운드가.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요 버전. 또 디제잉을 하면서 이 음악을 어느 DJ 버전, 스티브 아오키 버전, 예를 들어 BTS하고 콜라보해서 마이크 드랍 이런 음악 굉장히 좋죠. 스티브 아오키. 그러면 스티브 아오키 버전, 누구 버전인데 이게 더 세분화되고 하나의 희소성이 있는데 이거는 오직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음원이다. 그러면 현재 주식시장이나 예를 들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그룹 희소성이죠. 한정된 주식 10만 주, 그러면 10만 주 상황에서 추가 상장이 되지 않는 이상 그걸 가지고 그만큼의 희소성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계속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그룹 희소성이 아니라 단일 희소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 희소성의 음원의 가치는 앞으로 굉장히 이제 커지는, 이게 한 가지의 음원의 예만 들은 것이죠. 디지털 어떤 페인팅 그림들도 그렇고 여러 분야의 예술 분야에서 이게 다 활용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카피도 안 될 뿐더러 그 해킹이나 여러 가지를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될 수 있는 것이 만들었을 때부터 소비자로 넘어가서 소비자가 바뀌고 하는 모든 기록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는
수많은 기록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그 기록이 NFT 내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관련된 앞으로 문화산업의 미래는 저 뒤에 제가 음성인식 관련 TTS 이런 부분과 연결이 또 됩니다. 그거는 저 뒷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메타버스와 음악 콘텐츠 이 부분도 앞으로 개발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메타버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여러 용어들이 있었어요. 증강현실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확장현실, 그러니까 AR이라고도 있었고, 뭐 XR도 있었고, MR이라고 해서 믹스드 리얼리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전부 메타버스. 이 전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컨텐츠 셀러브리티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콘서트 예를 들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의 활용성은 굉장히 많은데 2차원적인 메타버스가 있고 3차원적인 메타버스가 있는데 진정한 것은 3차원 이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3D라고 하죠, 우리. 그리고 3D에서 더 넘어가면서 4D로 넘어가죠. 현재 4D 영화도 메타버스 상에서 한예종 그 지인이 제작을 해서 이번에 썬댄스 쪽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만 VR 기기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VR 기기 중에 오큘러스 퀘스트, 네, 메타버스 음악 연주 작품. 네네. 예, 주제를 이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모델이요. 그 현재는 페이스북 마이크 저커버그가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회사에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지분이요. 근데 이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확보하고 하드웨어적으로 확보했고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확보하면서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뭐로 바꿨어요, 여러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앞서 나가고자 하고 선점을 하고자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선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음악 컨텐츠, 음악 산업의 선점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빠른 조치를 한 것이 메타, 마이클 저커버그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도 아직까지는 과도기입니다. 제가 과도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이디어가 아무리 풍부하나 그거에 맞춰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스펙, 그 다음 앱의 충실도. 예를 들어서 가상 아바타, 여러분 아바타를 하나를 제작을 해도 국내에 덱스터라는 이제 회사에서 가장 많은 그런 그 현재 버추얼 휴먼을 이제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시대가 오면 그건 진정한 아바타가 됩니다. 지금 아직 그 정도 단계의 기술까지 안 왔어요. 전 세계 블라핑이 굉장히 심한 지금 상태입니다. 원래는 어도브사에서 포토샵 제작한 어도브사에서도 처음에는 페이스 프린팅을 해서 몇 분만 이렇게 얼굴 하면은 똑같이 만들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전부 블라핑입니다. 현재 그 기술이 안 돼 있고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나마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가장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편하다 하면 우선 VR은 우선 무선이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화질입니다. 그래서 화질이 그 4K 합쳐서 8K로 초당 60번 이상 90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90Hz가 돼야 하고요. 그래야 어지러움증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도가 되면 그거에 따른 메타버스 컨텐츠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런 시대까지 지금 옵니다. 어쨌든 현재의
그 메타버스가 그렇게 되면은 SM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M의 셀러브리티, SM의 가수들이 여러분들과 VR 기기 내에서 함께 노래를 합니다. 가상 노래방, 스테이지가 물론 메타버스화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겠죠. 그런데 그 가수의 목소리는 진짜 가수인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TV에서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보셨죠? 과거에 저 김현식, 고 김현식부터 해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재현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 기술이 더 고도화 이제 앞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 명칭 단어들이 또 나왔죠. 자, 그 메타버스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음악을 사실처럼 재현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작곡했던 곡 중에 레드벨벳의 장미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있지만 눈을 떠 바라보며 울기에 너무 진한 아픔이라고. 자,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있지만 눈을 떠 바라보며 울기에 너무 진한 아픔이라고. 지난 날 그 약속 이제는 주어이라 말하며.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곡은요 사실은 제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사를 읊었습니다. 이렇게요. 더 이상 장미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저는 가사를 읊은 파일을 가지고 그 speech to singing, 그래서 약자로 STS라고 부릅니다. 라는 기술을 통해서 레드벨벳 웬디의 창법을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창법은 웬디인데 가수는 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몇 번 소개된 고 김현식 또 몇 분 계셨지요. 그 기술과는 또 다른 기술입니다. 고 김광석 또 그렇고 고 김광석 김현식 분들의
목소리를 복각 재현해 낸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김광석, 김현식의 보컬 트랙을 전부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속에서 그 사운드, 보컬 사운드의 특성들을 가지고 AI화 시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메타버스 상에서 가상 보이스를 만들어내려면 그 방식으로 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린 방식은 SM에서 개발 중인 방식입니다. SM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오벤이라는 회사의 연구원들과 개발 중에 있고 저도 함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여러분들이 우선 텍스트 투 스피치가 있습니다. TTS. 그래서 이런 기술은 뭔가 하면 글씨가 있습니다. 우리 쓴 글씨를 말로 바꿔주는 보편화되어 있죠. 최근에 아바타 통해서 가상 아나운서 또가 특히 많이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그런데 STS도 그와 같이 STS 부분에 to singing입니다. 누구나 목소리만 스캔하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된 가수 한 명 한 명이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인구 5천만 명이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오리지널 음악이 되겠죠. 그 음악에 NFT화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하나뿐인 음악이죠. 그 희소성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게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하나의 그 여러분 그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응용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다음 그 스피치 투 텍스트 이번엔 거꾸로 스피치 투 텍스트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거꾸로죠. 네. 자, 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됐고 인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에 네이버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에서 클로바 노트라고 여러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로바 노트를 보시면 회의할 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내용들이 텍스트화돼서 회의록으로 계속 쭉 기록에 남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의할 때마다. 네. 그래서 이 스피치 투 텍스트 또 텍스트 투 스피치 그리고 STS 스피치 투 싱잉 이런 기술들이 점점 상용화되고 보편화되는데 요 스피치 투 싱잉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에 SM이 유일하게 현재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 회사의 기술하고는 다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네, 어쨌든 자, 그다음 AI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기술들 STT, 그다음 TTS 이 두 가지 기술이 현재는 AI 음성인식 디바이스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네이버 클로바라는 AI 음성 인식 디바이스가 있고요. 카카오 미니 카카오에서 개발한 게 있고요. SK에서 누구라고 해서 개발했죠. 그다음 올레에서도 개발해서 음성 인식으로 우리 아지야 지니야 15번 틀어줘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 다 셋톱박스에도 달려 있죠. 네. 자 아직까지 그런데 음성은 잘하는데 가끔 쓸데없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니야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SKT도 누구야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대답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어떤 오류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TT, TTS 이쪽을 개발 연구를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이 기술이 담겨진 디바이스는 전부 사용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는 미국 아마존사의 알렉사 시스템이 가장 인식률이 벌써 저 뒤에서 알렉사니까 벌써 얘기 나왔네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사는 이미 성공하리라고 저는 벌써 한 6년 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알렉사가 결국은 그만큼 잘 되니 현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국의 SKT 누구만 했었던 속에도 알렉사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함께 하죠. 구글 홈 같은 경우도 구글도 그 인식률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를 대상하는데 한국어 서비스 하는 건 각자 회사에서 하고 그 다음 전 세계 영어권 서비스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알렉사와 함께 할 겁니다. 알렉사가 대단한 것인 건 전 세계를 이미 잠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잠식했느냐? 알렉사 내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또 스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옛날부터 이미 모든 회사들의 알렉사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풀어놓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전 세계 각종 IoT 장비들부터 각종 의무원들 이런 거를 전부 그 아마존이 아닌 그 회사에서 만들어도 다 알렉사 기술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렉사 지원 이렇게 나옵니다. 꼭 특히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 다 보면은 대부분이 알렉사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편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래서 이 아마존 쪽 편을 들어주는 거고요. 현재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조그만데요. 여기 이제 아마존 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Play my playlist EDM EDM Life from Tidal. 자, 네. 타이달로 연결을 시킬 디폴트로 할 수도 있고 벅스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스포티파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 안에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셀러브리티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장카, 소위 우리 그 자율주행차가 되었을 때는 자율주행 내에서 운전을 안 하는 시간. 그러면 어떤 컨텐츠, 볼거리든 음악 들을 거든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그 노래방 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SK에서는 SK T맵에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개발 과정도 SM에서 했고요. SM의 지분 투자를 SK에서 했기에 공동 개발을 해서 원래 SM에서 자체 또 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노래방 Everything SING Everything이라는 이제 앱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셀러브리티와 함께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셀러브리티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추석 막히는 이런 시간에 서울에서 부산에 가면은 속도 20km 이하
섰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셀러브리티가 지금 너무 이렇게 느리고 그런데 나와 함께 놀까?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같이 부르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는데 훅 부분만 한번 따라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불러볼래? 그렇게 해서 셀러브리티가 함께 하는 겁니다. 차 내에서.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또 재밌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컨텐츠, 소위 미래 먹거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 앞으로 응용화되는 것은 개발하기에 따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따라 지금부터도 여러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많은 구상을 하셔서 한번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산업 엔터테인먼트들마다의 구조가 있습니다. 회사 내 구조가 있고요. 구조 중에 A&R이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A&R은 Artist and Repertoire라는 약자고요. 이 구조와 역할은 프로듀싱을 함과 프로듀싱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앞으로 A&R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SM 엔터의 모든 아티스트의 세계관이 융합되는 방대한 메타버셜 이제 오리진 스토리 SMCU, SM Culture Universe라는 이제 곳에서 SM 엔터의 컨텐츠를 모두의 재창조 가능한 컨텐츠로 다시 바꿔 무한 확장하며 시공을 초월한 문화로 연결되는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 SM 엔터의 메타버스가 될 것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구나 창작하고 경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생태계인 P2C로 언급했다. 그는 P2C 생태계에서 SM 프로듀서가 만들어낸 컬러 컨텐츠, IP를 활용해 리크리에이션을 놀이처럼 즐기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저들이 SM IP를 활용해 게임을 즐기고자 NFT 아이템을 창작하는 재창조 경쟁이 될 것. 여러분 말이 어렵죠?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신문 기사에 이제 발표된 것이고요. 이 링크도 제가 보여드리고 화면에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요 며칠 전 두바이에서 한국 최초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설하신 내용이 기사에 지금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12살밖에 되지 않은 작곡이나 프로듀싱을 배우지 않은 청소년도 SM 엔터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스킬을 통해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재 네이버에서 메타버스 앱으로 출시된 것이 여러분 제페토 어디 봅시다. 요거는 여러분 한번 화면 전체 리스트를 제페토 사용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페토. 네. 제페토 내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2차원적인 그러니까 그냥 3D 안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세상은 아니고요. 다만 3차원적으로 구현하려고
그래픽을 그렇게 한 건데 이 안에 컨텐츠들이 여러분 필요한 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내에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만듭니다.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필요한 조직과 그다음 콘서트를 하려면 콘서트 라이브 무대가 있어야 되고요. 악기들이 있어야 되고 앰프가 있어야 되고 다 그렇죠. 그 하나가 아이템이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컨슈머들이 제페토 회원들이 이제 구입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모티콘 구입하듯이. 그러면 음악은 어떻게 될까요? 음악이 오리지널 음악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저작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던가. 자,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데 작곡 프로듀싱 이런 부분들이 SM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스킬.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SM의 NFT화된 SM의 재료들.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있겠죠. 자, 드럼 룹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 화성의 패턴들이 있겠죠. 그 다음 멜로디의 어떤 한 마디 또는 두 마디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성들이 쭉 나열이 된 게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재의 음악을 제작하는 프로듀싱 내 실제 음악을 처음부터 체계적인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트한 곡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 개개인만의 뛰어난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제공된 재료들만 가지고도 내 음악화 시켜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음악이 본인 고유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음악을 우리 표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재료들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 걸로 해 이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를 여러분화 시켜서 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오리지널 뮤직을 하게 제공해 주는, 자, 이런 부분들이 SM Culture Universe. 그 SM은 SM Culture Universe란 단어 외에 SM Culture Technology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SM CT, 그 다음 NCT라고 이제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돌 그룹 이름이 NCT가 나오게 된 계기는요, Neo Culture Technology의 약자입니다. NCT. 이런. 자, 그러다 보니 SM 내에 계열사가 또 있습니다. 계열사가 요거는 국제적인 외국의 셀레브리티가 아닌 외국의 프로듀서들을 영입해서 SM 내에서 함께 앞으로 제작을 하는 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로 유럽 쪽의 EDM은 유럽 쪽에 이제 그 프로듀서들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게 에코가 아니라 이렇게 재밌게 EKKO라고 했어요. 국제 저작권 관련하는 부분들을 이 안에서 전송을 맺습니다. 국내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에코를 통해서 맺으면 저작권과 뮤직 퍼블리싱에 관련된 것을 이 안에서 전부 관리해주고 훨씬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만드는. 그 다음 CTGA라고 하는 부분은 Culture Technology Group of Asia. 그래서 현재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전 세계에 또 셀럽과 여러 분야들을 여기에서 이제
또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 리폴룩스라고 해서 AI 관련 그리고 앱 관련 그 다음 리폴룩스는 에코하고 또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세 개가 결국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시킨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계속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고 자 시간을 여러분 제가 조금 남겨두는 것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한번 듣고 함께 얘기 나눴으면 어떨까 해서 조금 나눴고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점을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강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교수님 그 공유를 풀어주시면 같이 얼굴 보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 풀어주시겠어요? 아, 예. 잠시. 우리 1학년, 2학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도 있을 텐데 3, 4학년 학생들은 지금 당장 졸업하고 뮤지션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학생들 질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과 교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을까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최근에 광고하고 있는 뮤직하우, 네, NFT 관련된 음악 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사실 국내에서 이런 NFT 관련 음악 거래는 이제 처음 생겨나거나 아니면 아직 많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네. 이런 게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전 세계의 화폐 기준이 바뀌겠죠. 화폐 기준이 바뀐 것이 비트코인으로서도 바뀌었고, 여러분 포인트, 페이팔 같은 경우도 있었으나 이미 오래된 부분이고, 주고 받음에 있어서 공통되는 또 다른 화폐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마다 그런 독자적인 화폐 거래 제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SM도 하고 있고 JIP, YG 다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 수단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리라 예상을 합니다. 또는 그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어떤 그 가상화폐 시스템이 있다면 함께 접목해가지고 서로 지분을 나눌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입니다. NFT화되고 어떠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살펴보시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부터 컨텐츠 개발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승건이 추가 질문 있나요? 대답이 됐나요? 조금 다른 방향인가요? 조금 다른데 약간 다른 쪽으로 비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네. 추가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추가로 네. 추가로 이제 현재 지금 상용화 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상화폐보다는 뭔가 여태까지는 저작물에 대한 수익 이제 나눔이 되게 정해져 있는 형식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뭐 이제 작곡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NFT화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수익이 분배가 될지 아니면 이제 그 분배조차가 바뀌어서 이제 저희가 좀 다른 방향의 이제 다른 창작의 형태도 준비를 해야 할지가 질문이 좀 모호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창작의 형태라면 기본적인 음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음원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아이템, 전부 다 컨텐츠입니다. 앞으로는. 그 작은 요소부터 전부 다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하나가 전부 사운드 디자인을 여러분 예를 들어 했습니다. 하나에. 그 사운드는 여러분의 독자적인 저작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관리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또 수집해서 메타버스 상에 다른 유저들이 또 할 수 있게 중개 역할, 에이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어디가 될까요? SM이 될 수 있겠죠. SM에서 이런 유니버스를 만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런 것은 새로운 체계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코 뮤직 카피라이트 회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기존의 전통적인 시스템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또 한 군데 음악저작권 전 세계에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는 거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고요. 보통 미국도 1,500개 이상의 저작권 관리가 있으니 자기 원하는 곡만 거기에 위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 저작권의 비율이 정해져 있죠. 곡당 얼마 이렇게.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가치가 다 다른데. 네. 그런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전부 앞으로는 바뀌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와 NFT화 되면서 저작권 개념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NFT 등장과 함께 저작권 관리와 저작권 아이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민수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어갈까요? 예, 1학년 레코딩 전공 김민수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해주신 내용 자체가 포스트 코로나에서 뮤지션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릴 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음악 시장 자체가 절대적인 산업의 크기 자체도 늘었고 그 산업 내에서 음반과 스트리밍, MP3 등의 음원 시장의 변화도 있었는데 다만 변하지 않았던 것이 공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연 시장이 과연 이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공연 시장 자체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 플랫폼들을 통합하는 그 통합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과연 그 기업의 이윤 목표에 따라서 가능할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안테나 뮤직은 카카오에 인수가 되었고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이제 윤종신 대표님이 계신 곳도 SM 엔터테인먼트에 인수가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 과거 대형 기획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뮤지션과는 좀 다른 방향의 그 뮤지션들이 소속돼 있던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3가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메타버스는 SM에서 이미 콘서트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Beyond Live라는 이름으로 SM 내에 독자적인 메타버스 콘서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라이브를 통해서 매번 언택트 시대의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그 메타버스 내에는 메타버스 외에 증강현실도 추가가 된 메타버스 중에 특히 증강현실이 이제 추가가 많이 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슈퍼주니어의 공연을 지난번에 할 때 갑자기 거대한 거인이 등장해서 또 함께 대화 나누고 라이브로
이런 부분들 이게 계속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니 SM에서 만든 비욘드 라이브라는 플랫폼 내에 JYP가 합류했습니다.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JYP에서. 우리는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JYP의 셀러브리티들 콘서트도 비욘드 라이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분 플랫폼이 있으면 늘 선점할 수 있고 늘 그게 독과점화될 수도 있는 이런. 여러분 OS 중에 윈도우즈가 선점하고 플랫폼화 딱 되어 있고 맥 OS 10이 선점화 이미 플랫폼 되어 있는 상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응용화될 수 있는 거죠. 가능하다면 그런 플랫폼이 결국은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또 수많은 유통구조와 이런 부분 또 저작권 이게 다 함께 일체화시키는 어떤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걸 준비하기 위한 것을 SM에 세웠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열사들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 세 번째 잠시요. 앞에 얘기하다가 제가 잊었는데 어떤 질문이었었죠? 예, 그 지금까지 지금 안테나 뮤직은 카카오에 인수가 되었고 이제 네, 이제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언더그라운드 뮤직의 중요성도 있고요. 일단 장재인이라고도 호원대 제 실용 겸임교 시절 제 제자인데 미스틱 엔터 통해서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고요. SM이 EDM만으로 현재 트렌디한 음악만으로 앞으로 계속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다양화시키는 예술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지하에 또 SM 레이블 중엔 SM 클래식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클래식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레드벨벳의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서 음원을 발표합니다. 그걸 하다 보니 서울시향하고 협력사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현재 음원들이 발표되어 있고요. 그런 다양화 속에서 현재 미스틱 외에도 또 다른 아직은 발표는 안 됐지만 밴드 문화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수만 회장한테. 그래서 밴드들을 앞으로 이제 성장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일단 저 친구 박학기라고요. 포크송 가수인데 현재 SM에 이제 지분 투자로 영입이 현재 되어 있고요. 그런 다양성 있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획일적인 어떤 하나의 장르에 국한된 아이돌 음악뿐 아니라 많은 것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해주시면. 네, 교수님. 네. 4학년 레코딩 전공 김원식입니다. 네. 그 메타버스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메타버스 음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XR 기술이 주로 사용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SM 유니버스에서는 음향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과 기존의 스테레오 사운드와의 차별점과 메리트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 사용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는요. 여러분 박리다매로 앞으로 계속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부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을 더 많이 이제 앱화시켜서 이제 구입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자, 화면에 6개의 축으로 소리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라운드가 되는데 그 기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비 애트모스피어고 국내 서초동에 애트모스피어 관련한 사운드 360이라는 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전후좌 전체를 해서 제네렉 여러분 아시는 스피커가 수십 개가 이제 전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는 필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과거부터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를 했고 대전 엑스포에 제가 음악 작곡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수만 씨하고 함께 국내에서 7.1 채널 서라운드를 여기서 믹싱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LA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빌려서 거기 가서 그 작업을 해왔고요. 실제로 대전 엑스포 때 3D 안경을 쓰고 소리까지도 시차적으로 음악하고 정확히 만들어서 내 앞에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라고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이제 여러분 그 소위 테크노 쪽 밴드가 있죠. 국내에 콘서트를 올림픽 공원에서 했고요. 저도 거기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3D 안경을 쓰고 연주자들 하고 모든 메타버스화된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사운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 귀까지 전달하는 소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앞에서 내려오는, 좌에서 내려오는, 뒤에서 내려오는 레이턴시가 다 다르니까요. 이게 정확히 일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 앞에서 음악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네. 근데 그게 신기한 것이 앞에 위치한 관객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뒤에 있는 관객에서도 또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신기하죠. 그러면 이걸 전부 계산해 가지고 전부 다 사운드를 다르게 이렇게 출력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그야말로 이 VR 기계 하나를 딱 썼는데 그때부터 나는 또 다른 세상에서 정말 내가 있는 것처럼 가끔은 착각이 듭니다. 저도. 특히 착각 들게 만드는 거는 화면의 그런 3D뿐 아니라 소리에 의한 착각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원식이 대답이 잘 됐나요?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연주하는 학생들이나 4학년들 졸업 후에 미래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으면 이 기회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레코딩 전공하고 EMP 전공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했는데 연주 전공 학생들은 없나요? 연주 전공 학생들은 아직 먼 얘기인가? 누군가 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네. 그 4학년 베이스 전공 윤준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라이브 연주를 하던 사람인데 메타버스가 적용이 되면 저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나요? 메타버스 내에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음악을 NFT화하고 여러분 저작권을 그 안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좋겠죠. 현재 메타 그 네이버 제페토 내에서도 무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오리지널 음악을 그 안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치 여러분 유튜브에 음악 올리고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발생하듯이 제페토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수익성 발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실제 인물을 똑같이 만들어낸 아바타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밴드가 그 안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데 전 세계의 모든 보는 시청자가 관람할 때 관람 입장료가 있겠죠. 또 음원 판매를 그 후에 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수익 구조를 여러분 지금 생각해내시면서 메타버스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거. 그런 구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3시 33분이지 다 됐고요. 제가 이 후엔 바로 또 SM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윤상조 오랜만에 한번 교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요. 지금 어디 있으면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해 주시고요. 네,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윤정우 네. 교수님 오늘 그 수업 시간이시라 말씀 네. 마무리 듣고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미래 세계로 자꾸 갔지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날로그는 아날로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아날로그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운드가 무엇인가, 좋은 음악이 무엇인가,
요 순간에 좋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남은 음악, 여러분 음악을 앞으로 역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음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이러면서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꿈꾸시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영주 교수님 뭐 네, 더 하실 감사합니다. 말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잠깐 남아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